지난 20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연천군에서 6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추가 확진자 6명은 연천군 최초 확진자와 카페에서 팥빙수를 나눠 먹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군 장병의 휴가와 외출이 금지됐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에 코로나까지 더해지면서 접경 지역 상인들은 한숨만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방문한 보건소 직원에게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포천 확진자 부부를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건소 직원이 확진될 경우 상해죄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와 수해 극복을 위해 33조 1,900억여 원 규모의 2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기도의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세 자릿수를 기록하며 전체 확진자도 2,300명을 넘어섰습니다. 경기도는 20일 하루 확진자 수가 109명으로 나타나 서울 125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많은 확진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확진자 수도 2,329명으로 증가했으며 763명이 격리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개인 방역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의정부에서 21일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2명 나왔습니다. 93번째와 94번째로 확진된 이들은 의정부 2동에 사는 A씨와 송산 3동에 사는 B씨입니다. 이들은 지난 20일 의정부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주민과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들의 주거지에 대한 소독을 완료하고 접촉자와 이동 동선을 확인하는 등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연천군에서 6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추가 확진자 6명은 연천군 최초 확진자와 카페에서 팥빙수를 나눠 먹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천군이 지난 20일 공개한 최초 확진자의 이동 동선에는 전고급에 있는 음식점과 마트, 카페 그리고 청산면 소재 음식점 등이 있었습니다. 연천군은 최초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볼 때 추가 접촉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상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보건소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9일부터 2주간 군 장병의 휴가와 외출이 금지됩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인데요.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에 코로나까지 가세하면서 접경 지역 상인들은 한숨만 늘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의 한 군인용품점입니다. 평소 같으면 하루 평균 군장병 30-40명이 찾아오는데 가게 안은 텅 비어 있습니다. 20년가량 이곳을 운영해온 A씨는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한번 여기 한번 서서 보시라. 어떤 심정인가. 외출발 통제시키면은 저는 그냥 완전히 그냥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완전 바닥이에요. 군장병의 휴가와 외출이 금지되면서 이들을 상대로 한 가게들은 매출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군부대 면회 금지도 상권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면회를 위해 찾아오던 방문객의 감소는 그대로 매출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면회 오시는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시죠. 지금 너무 많은데 거기 군인들에 한해서는 거의 80%.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각종 지역 행사가 취소되면서 한 차례 찬바람이 불었는데 코로나까지 발생해 지역 경제는 한층 더 얼어붙었습니다. 상인들은 자체 방역에 최선을 다하며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시작된 코로나 확산에 속수무책입니다. 코로나 확산이 계속될 경우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어 상인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코로나 진단 검사를 거부하고 난동을 부린 포천 거주 사랑제일교회 신도 부부. 저희 뉴스를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이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아 지역사회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현호 포천 보건소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포천시 보건소장 정연호입니다. 네, 코로나19 검사차 찾아간 보건소 직원들이 확진자들로부터 봉변을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위부터 살펴보죠. 어떻게 된 일이었습니까? 포천시 41번, 42번 확진자가 8월 15일에 서울 집회에 갔다 오신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가격리자임을 통보하고 8월 17일 날 우리 직원이 검사를 해드리려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이 그 식당도 같이 겸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여성 그 자가격리자께서 본인이 그 접촉자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시고 받아들이지를 못하시고 좀 격렬하게 좀 항의를 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차 안에 침을 뱉고 또 보건소 직원을 껴안기까지 했다는데요. 이 위해를 가하려던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냐 비난의 목소리가 큽니다. 어떤 상황이었죠? 우리 직원들한테 가까이 오면서 마스크를 벗고 가까이 와서 우리 직원들을 포옹을 하고 우리 여직원 둘이었었는데 포옹을 하고 이제 너희들도 나하고 접촉했으니 접촉자가 됐고 너희들도 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상당히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됐고요. 네, 직원분들의 건강이 걱정이 됩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이 해당 부부가 식당을 운영해 왔다고 하잖아요. 지난 9일에도 사랑제일교회를 다녀왔다고 하고요. 이미 지역사회로 감염이 퍼진 건 아닐지 우려가 됩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 둘하고 또 면사무소 직원 한 분이 마스크를 안 쓰셔가지고 자가격리자로 분류가 됐고요. 그리고 그 식당에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그 식당을 이용하신 분들은 우리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받도록 안전 문자를 내보내 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검사를 했습니다. 네, 확진자 부부가 식당 말고 또 어떤 곳들에 머물렀는지도 궁금합니다. 동선 파악은 끝났습니까? 이동면에 있는 교회에 가서 또 예배를 보셨어요. 그래서 그 교인이 전체가 목사님까지 합해서 전체가 10명이 다니는 교회인데 거기서 현재 5명이 추가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5일에는 그 서울 집회 나가실 때 그 단체 관광버스를 이용했는데 거기서 41명이 같이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저희가 추적해서 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 2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랑제일교회 교인들과 또 광화문 집회 참여자들이 진단 검사를 꺼리면서 방역 당국의 고민이 참 깊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시민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얘기를 하면 과태료가 3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까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를 했습니다. 꼭 그래서뿐만이 아니라 혹시라도 감염이 되신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 지역사회 전체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본인의 가족과 이웃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보건소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우리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하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만일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것이 신뢰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포천병원에 와서라도 검사를 해 주셔서 우리 지역사회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들이 대신해서 응원과 또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방문한 보건소 직원에게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포천 확진자 부부를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형사 고발하도록 했습니다. 또 보건소 직원이 확진될 경우 상해죄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확진자 부부는 지난 15일 사랑제일교회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코로나19 검사 대상이었습니다. 오는 25일 열리기로 예정됐던 동두천 재생병원 재착공식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잠정 연기됐습니다. 병원 재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대순진리회 측은 코로나19 대유행 조짐이 보임에 따라 재착공식을 잠정 연기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두천 재생병원은 병원 건축이 이루어지던 중 중단돼 20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가 최근 대순진리회 측이 병원 재착공을 결정하면서 병원 건립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와 수해 극복을 위해 33조 1,900억여 원 규모의 2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경기도의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581억 원을 들여 경기도형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수해 복구와 하천 정비 등에 237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이번 추경에서는 경기도 역사상 최초로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를 198억 원 편성했습니다. 경기도의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다음 달 1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폭염 속 논밭에서 일하다가 쓰러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만성 질환자들은 이 온열 질환으로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데요. 권수경 기자가 초기 증상과 대처법을 알아봤습니다. 지난주 경북 예천의 한 밭에서 작업하던 50대가 사망했습니다. 열사병이었습니다. 체온이 좀 높은 걸로 41도 정도 나온 거, 41.4번이 나온 걸로. 지난 18일에도 경남 고성의 한 밭에서 70대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인이 찾았을 땐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괜찮겠지란 생각으로 방심하다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지난해 온열질환 사망자 11명 중 6명이 논밭에서 발생했습니다. 태양이 내리쬐는 오후 2시, 어르신이 밭에서 열매를 수확합니다. 땡볕에 달궈진 땅의 온도는 60도 가까이 됩니다. 물 마시고 수박 먹고 뭐 먹고 자꾸 먹어야 돼. 땀 그만 흘릴 만큼. 딱히 쉴 데는 없죠. 실제 저 있잖아요. 저. 저거 말고는? 그 말고 없지 뭐. 버떡하고 집에 가고 그래요. 뜨거운 환경에서 오랜 시간 노출되면 과도한 열이 몸에 쌓이게 됩니다.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고 의식이 희미해진다면 온열 질환의 전조 증상입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만성 질환자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체온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땀이 흐르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쪽에 이제 내부 온도가 더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아주 위험할 수가 있죠. 미지근한 물로 이렇게 몸을 좀 닦아주고 수분을 이렇게 보충시키면 대부분 이렇게 좋아지고요. 만약 환자가 의식이 없다면 질식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수분을 보충하려 하지 말고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주말인 토요일에는 내륙 많은 지역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날도 여전히 더워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 한낮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 사이 필리핀 부근 해상에서 태풍이 발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이 태풍이 다음 주 중반 이후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미리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비가 지혈을 시키고 있지만 온열 질환 환자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휴식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